R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 반복하는 작업, 표, 이번에는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장 데이터인 아이리스를 좀 불러오고요. 이 아이리스란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리스란 데이터는 다음과 같아요. 아이리스란 꽃이 종류에 따라 잎의 길이와 넓이가 각각 다른데요. 이 길이와 넓이가 다른 걸 통해서 어떤 종인지 알아맞힐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아이리스 종류마다 길이와 넓이가 다르니까 특정 방법으로 구별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예제 데이터로 많이 쓰는 데이터인데요. 이걸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선정해서 파이프라인 주고 라이브러리 안 했네요. 네, 그럼 invalid graph status가 됐네요. 네, 아마 뭔가 그림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어떤 그림을 자꾸 그리다 보면 이제 엉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디바이스 오프를 해줘서 그림을 없앤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죠. 여기에 이제 원하는 방식의 포인트를 넣는 방식이에요. 자, X, Y 액시스가 만들어졌죠. 이때 X랩과 Y랩이라는 걸 통해서 축 이름과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는 했고, 여기에다가 X랩 라벨링을 해서 잎길이, Y의 잎길이, 타이틀에 이런 이름을 넣어서 해보면 X, Y 제목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한번 줘볼까요? 레이어이네요. 레이어라는 이제 틀 안에 무엇을 넣을지인데 geomax 형식이에요. 그래가지고 X에는 포인트, 라인, 스무드, 히스토그램, 덴시티, 박스, 플랍, 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geom 포인트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X 대신에 포인트를 넣으면 다같이 점을 찍어준다고 볼 수 있겠죠. 라인도 넣을 수 있겠죠. 우선 포인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했네요. 지금 포인트를 했죠. 그래서 잎의 길이와 넓이에 따른 아이리스 꽃 분류라는 부분을 했고요. 좀 더 나가 볼게요. 컬러는 스페시즈라는 걸 넣으면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각 종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떤 종이 이제 어떤 종이 이렇게 생겼는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컬러 스페시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에 따라 색깔을 달리해주고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주죠. 이거는 나중에 하겠는데 좀 해상 잘 보이게 해서 백그라운드를 좀 지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좋아졌죠. 여기다 GOM 스무드라고 해서 이 잎 길이와 넓이에 따라 각 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포인트, 라인, 스무드, 히스토그램, 덴시티, 박스, 플랫, 바를 한번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다 넣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추세선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추세선을 넣는데 아무래도 요거 우선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보일 요 이제 스탠다드 에러 마크인데요. 요게 좀 보기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선형 추세선을 한번 해볼까요? 스무드에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잘 안 보이죠? 선형 추세선을 넣어볼게요.
리니어 모델로 가고요. 그 다음에 y는 x 1차 방정식으로 가고요. 스탠다드 에러 뻘 쓰고 라인 타입 1로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요거를 좀 없애볼까요? 지저분하니까. 선형 추세선이 됐죠. 이거를 아까 있었던 거는 폴이었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네, 여튼 뭐 몇 차를 하든 상관이 없네요. 5차 방정식 정도 하면 네, 여튼 입의 길이가 길면 입의 넓이도 넓어지는 형식의 됐죠. 네, 요거를 요렇게 그리는 것보다 파세팅이 되게 좋을 수 있어요. 파세팅은 뭐냐면 요거를 종별로 따로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종별로 그림을 따로 그려줬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더 보기가 편한 상태가 됩니다. 자, 바 차트를 한번 그려볼까요?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리스 불러오고요. 이 아이리스에서 gg 플랫 as x는 배 종류대로 하고 field는 배 종류별로 하게 되는 거죠. 우선 바를 그렸고 여기다 이제 채워볼까요? 네, x랩은 네, 우선 바로 가시죠. gom 바. 네, 그럼 이렇게 채워질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름 같은 거 좀 넣으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50개씩 있었군요. 네, 아이리스 꽃별 개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또는 셉탈 넓이가 3인 것의 개수를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데이터를 선정을 하죠. 이렇게 3 이상인 데이터만 선정을 하겠죠. 그러면 67개네요. 아까는 몇 개였는지 모르겠지만 꽤 있었던 바에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하면 파이프 해서 그럼 좀 다르죠. 세토사는 좀 큰 애들이 많네. 뭐 요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바 차트로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바 차트가 아니라 이런 테이블이요. 네. 근데 뭐 바 차트가 제일 쉽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덴시티랑 히스토그램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에 데이터 오버뷰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네, 아이리스 데이터 불러와서 그 다음에 gg플롯 지금은 어려운 일이네요. 앞으로도 네, gg플롯 as 요거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요렇게 이제 밀도를 넣어야 되는데 이때 히스토그램은 조금 명령어가 달라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그럼 요렇게 그려주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또 덴시티 플롯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덴시티를 넣으면 이렇게 덴시티 플롯이 오고, 그쵸? 백그라운드 웍스에 좀 보기 편하니까 다음같이 보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요걸 넣으면 종류별로 그려주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좀 보이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투명도를 좀 넣으면 좋겠죠. 투명도는 알파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투명도를 넣어야 되겠네요. density
네, 요게 좋겠네요. 네. 자, 이게 이제부터 넣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보통은 이거 많이 써요. 클래식. 이렇게. 자, 세팅 해볼까요? 요거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을 그려주겠죠? 네, 이렇게 각각을 그리니까 굉장히 편한 그림이 되겠죠. 박스플롯 그려보겠습니다. 박스플롯은 이제 평균 표준 편차를 통해서, 그 메디안 인터커타일 레인지를 통해서 하잖아요. 메디안 인터커타일 레인지도, 자, 여기까지는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같은데,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박스플롯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박스플롯이 그려졌죠? 네. 자, 퀴즈. 아이리스 꽃별 입의 넓이 분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꽃별 입의 넓이 분포. 그럼 입의 넓이니까 우리가 입의 넓이? 이게 넓인데 길이, 입의 길이 분포를 그려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길이는 이게 넓인가? 어떤 게 넓인지 우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요거 바꿔주면 되겠죠. 네. 3D 플랫은 사실 별로예요. 사실 별로인데 이때는 플라티라는 걸 좀 쓰면 되는데, 플라티는 X에다가 원하는 거 넣고 Y에다 원하는 거 넣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Z에다가 원하는 걸 넣어가지고 컬러를 긋고 타입을 3D로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X축, Y축에다가 변수명을 주면은 되는데요.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논문 쓸 때 그렇게 딱히 필요하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어디쯤에서 잘라야 될지 우리가 선형으로 그려놓으면 자를 점을 모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봤더니 네, 아무래도 이렇게 잘라야 되겠어요. 꽃잎의 길이나 이런 걸로. 네, 기본적인 지지플랫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렸고요. 그림 그린 거에 이제 약간 그림을 그린 이유는 여튼 이 3D 플랫을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좀 구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입의 길이가 좀 다르고 구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디시전 트리로 이제 만들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는 것도 간단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거는 데이터를 이제 카레 패키지로 하면 돼요. 카레 패키지 불러오고요. 데이터는 여전히 아이리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샘플링 할 때 썼던 방법이죠. 고정 좀 할게요. 랜덤 변수를. 트레이닝 인덱스를 이렇게 좀 해볼게요. 그래서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냐면 종에 따라 나누는데 0.7이니까 70% 30% 나누고 중복 없이 나누어 보라는 거죠. 그럼 트레인 인덱스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자, 몇 개죠? 1, 2, 3, 5번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105번까지가 트레인 인덱스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트레인 인덱스가 그 70%를 골라준 거예요. 그럼 아이리스 중에 트레인 인덱스에 해당하는 로우 넘버를 가진 것들을 트레인 데이터로, 그렇지 않은 것들을 테스트 데이터로 해서 하나는 트레인 시키고 이걸로 테스트 셋을 발리데이션 해보자는 거죠. 우선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라는 건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작으면 이제 크로스 발리데이션 같은 경우를 좀 해서 넣어볼게요. 네,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머신러닝 관련해서 인터넷을 보시고, 지금은 이 있는 샘플을 10번 정도 이것저것 중복해서 뽑은 데이터를 만들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거를 커버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우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고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모든 변수를 다 넣어서 마치 회귀 분석을 하듯이 하는데, 이 방법은 R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서 보시면 내용을 알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발리데이션 10번에서 피팅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큐러시는 95%. 저번보다 잘 나왔네요. 네, 똑같네요. 네, 그럼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건 비주얼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gg플러스로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냐라는 질문은 이제 VAR 임포턴스를 해서 IMP를 해주면 각 변수의 어떤 중요도를, 좀 상대적 중요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gg플롯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박스 플롯으로 그려보면 편하겠죠? 네, 이렇게 박스 플롯으로 그려보면 편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다른 방법은 어떻게 그리냐, 그거는 이제 아래 가장 편한 점은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자동화된 그래픽 툴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길이가 크고 작음으로 나눈 다음에 작으면 세토사일 확률이 있고, 아니면 넓이가 작냐 크냐로 갖고, 작으면 이제 요거, 넓으면 요걸로 이제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